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년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부동산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동산 등기부, 다시 말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구성과 또 그것을 보는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주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부동산을 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지금은 부르지요. 사람으로 말하면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 보면 이 부동산의 주소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층수라든가 또 구조라든가 이런 부동산에 관한 모든 사항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는 많이 볼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를 보는 요령이라든가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등기부 보는 요령, 또 거래를 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한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적은 공적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이 한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한 개의 주택이더라도 등기부 등본은 그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등기부 등본이 있고 또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성은 등기부 등본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제부와 갑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서 부동산의 면적이나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각 구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됐는지, 또 각 기재된 사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철저히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많은 부분을 소화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부동산이 토지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따로 있고 그 지상에 건물이 들어와 있다, 그럴 경우는 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또 등기부가 따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표제부 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표제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제부에는 소재지와 지번과 면적을 표시를 해주죠. 이 등기부 등본을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어떤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제일 먼저 표시 번호가 되어 있고, 접수란이 있고, 소재 지번란이 있고, 지목이 기재되어 있고,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표제부에. 이게 토지의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쭉 읽어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건물 표제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단독 건물하고 집합 건물의 표제부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이 있고 접수란이 있고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또 건물 각 층의 내역,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얼굴이죠. 건물에 대한 현상들을 총망라해서 기입을 해 놓은 게 건물 표제부입니다. 이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표제부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동, 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에 속해 있는 각 전유 부분에 각 호수마다의 표제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다. 일동 전체, 그러니까 각 층별로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그 한 동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걸 표시해 놓은 그 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그 일동에 속해 있는 201호, 301호, 401호 이런 각 호수가 차지하고 있는 대지 지분이 얼마 정도인지, 또 건물 면적이 얼마인지, 또 호수가 몇 호인지 이거를 기재해 놓은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단독 건물 표제부를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네모 박스 안에 이 표시를 쭉 한번 눈으로 익혀보겠습니다. 표제부 표시가 되어 있고 건물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번호 1번, 접수일자가 89년 10월 11일 표시가 되어 있고, 지번 및 건물 번호 강남구 역삼동 642의 9번지. 네, 건물 내역이 나왔습니다. 건물이 어떤 구조이고, 또 각 층별 면적은 몇 평방미터이고, 또 층별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한번 보시죠. 건물 내역의 1번 보면은 벽돌조 슬래브 구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층 주택인데 1층에 면적이 나와 있고 2층에 면적이 나와 있고 지하층에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층별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층은 주택으로 60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차고로 17.7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1층과 2층은 주택이다.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건물 부분의 모든 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표제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합 건물의 표제부는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각 호수별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일동 건물 표시 해가지고 표시번호 1번 접수 일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그러니까 공공아파트 제101동 전체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101동의 각 층별 면적이 나와 있죠. 여기는 보면은 건물 내역란에 철콘조 슬래브 지붕 5층 아파트, 옛날 아파트죠. 거기에 1층은 면적이 몇 평방미터, 5층은 면적이 몇 평방미터 해가지고 전체 건물의 그 면적을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지권 토지 부분을 보시면은 이 101동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얼마 정도인지 이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101동 302호 전유 부분에 이 표제부가 따로 또 기재가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표시번호가 있고 접수, 건물 번호 302호가 있고, 건물 내역을 보시면은 이 건물은 철콘조 구조이고 몇 평방미터인지 84.5평방미터인지 이 건물 전유 부분을 표시를 해놨어요. 302호에 대한. 그리고 그 밑에 대지권의 표시는
요 302호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 그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대지권에 비율 해가지고 전체 얼마 분의 이 302호가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 토지의 면적이죠. 토지의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은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그 밑에 바로 이 동에서 점유하고 있는 302호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개다 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쭉 관심 있고 또 주의 깊게 한번 쭉 보시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소유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갑구에 대한 내용이죠. 부동산 등기부 중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라 하면 소유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강제관리 개시결정, 환매 등기 등과 같은 이들 권리의 변경이나 말소 또는 회복 등기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 등기부의 갑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본 실물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순위 번호 1번,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 하고 접수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 3월 2일 1234호로 접수가 됐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이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느냐. 2007년 2월 10일 날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이 원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 소유자 김초란 60년생, 강남구 청담동 000번지, 이러한 부동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 나와 있다. 그 소유권이라 하면 소유권이 있을 수 있고,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환매 등기, 이러한 권리들의 변경이나 말소, 회복 등기가 기입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 갑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를 보고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거래를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체결을 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먼저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갑구에 나와 있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이 갑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은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틀린다 그러면 다음에 은행에 뭐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어떤 권리 행사를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어디를 보고 확인한다?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를 보면은 소유자가 나와 있으니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부동산의 권리침해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권리침해 등기를 하면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게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구를 정확히 보시고 이런 권리침해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해결을 하고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제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갑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얼굴,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기입을 해놓은 부분이 표제부고,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 또 소유권의 변동사항, 또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 이런 거를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갑구다. 그래서 표제부, 부동산의 얼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이거를 표시해주는 갑구는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을구의 내용을 보면 을구에는 어떤 것이 표시가 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을구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러한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이나 변경, 이전, 말소 등기, 이런 게 을구에 기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담보 제공하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설정 사항이 없으면 을구는 등기부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갑구나 표제부는 반드시 등기부가 있는데 을구는 이러한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 등 을구의 기재사항이 없으면 을구는 등기부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등기부 실물을 잠깐 살펴보면 을구 표시가 되어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건전당권 설정, 접수는 2007년 3월 2일 접수번호 1235호로 접수가 됐다. 등기 원인은 2007년 2월 28일 건전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이 건전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보시면 건전당권 설정 금액은 1억이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가 누구냐? 주식회사 악성 채무산업이다. 그 다음에 이 주소가 나와 있고, 건전당권은 담보를 제공받은 은행은 어디냐? 은행, 종로구 종로 1가 00번지. 이렇게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러한 권리를 하면은 제일 중심적인 그 권리사항이 저당권이겠죠.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은행에서는 부동산에 기입을 해주는 그 등기가 바로 건전당권 설정 등기, 또 전세권 등기, 이러한 권리들을, 사항들을 기입을 해주는 부동산의 부분이 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을구의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야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저당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가 대비 과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계약을 포기하든지, 또는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를 하든지, 또는 감액 등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을구의 기재 사항을 정확히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등기부의 저당권 등 설정 금액이 현재의 주택의 시가보다 작다고 해서 안심하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계약 시점에서는 시가가 충분하다 해도 부동산 가격이 항상 변동이 됩니다. 향후에 시가가 하락하면 전세금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순위가 시가보다 낮다고 해서 절대 그냥 계약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을구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기입이 되죠.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토지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이들 선순위 지상권이나 지역권 때문에, 용익물권 때문에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권, 지상권 등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도 물건지를 직접 임장해서 권리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쭉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택에 관한 채권, 그러니까 주택을 수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았어요, 주인한테. 이러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주택을 비워주지 않고 유치하는 유치권 등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장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집을 살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채권에까지 부담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줘야 내가 온전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내가 어떤 집을, 부동산을 살 때는 등기부 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다 확인하고 사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방문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람의 말만 믿고 중개업자가 자기 중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이 부동산은 등기부상도 아무 하자도 없고 또 현장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사람만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잔금은 중개업자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내가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등기부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해서 내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을 때 계약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하시라고요. 지금까지 약 25분에 걸쳐서 부동산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타내는 을구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요하게 또 확인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상식이나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 분석 등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운수 대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